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전시 마케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해외 전시 마케팅,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냐.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전시회를 결정하는 거.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시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전시회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전시회 참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2장 전시회 참가 준비. 전시회 결정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전시회 참가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전시회 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회 참가 목표를 설정을 하자. 그래서 판매 목표, 그 다음에 비판매 목표, 이 두 가지를 설정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전시회 참가 목표까지 선정을 했다면 이제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쵸? 예.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죠. 뭐냐면 무역 유관기관에서 파빌리언 단체관을 정해놓고 여기 참가하세요? 그러면 부스비 부스 임차료 무료입니다. 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 참가, 그래서 각 무역 유관 기관별로 보면 전시회에 참가할 사람들 신청하세요.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시회를 참가해서 나중에 참가한 다음에 부스 비용 지불했던 거 나중에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정산해 준다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외 전시회 나가실 때 무역유관기관, 코트라다,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자체나 중소기업 지원센터나 아니면 FDA 수출지원센터 이런 데서 지원하는 전시회. 근데 그 전시회들은 이미 지정이 돼 있다는 거죠. 지정이 돼 있고 품목도 지정이 돼 있고 국가도 지정이 돼 있고 기간도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선정이 되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뭐라고 그랬죠? 좋은 점은 그 지자체에서 많이 그 기관에서 많이 검증을 해봤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단 많은 동종업체가 나가게 되니까 국내 기업끼리 이렇게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참가라 그래가지고 그 수출 유관 기관들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뭐 이런 데에서 전시회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선정만 되면 원하시는 전시회에 참가하시고요. 나중에 영수증 주세요. 정산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죠.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무역 관련되는 기관에서 그 전시회를 선정을 했다면 엄청나게 검증을 해봤겠죠. 그쵸? 근데 반면에 또 개별 참가의 장점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우리 업종에서는 우리 품목 관련돼 가지고는 이러한 전시회들이 유명한데 난 여기 참가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전시회 참가 신청 답원. 답원이 왜 답원이 됐어요? 크게는 전시 마케팅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어요? 큰 첫 번째는 예, 이거 보세요. 요거 있었잖아요. 전시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전시회가 결정이 됐으면 전시회 참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시회 참가 준비할 때는 가번, 첫 번째, 전시회 참가 계획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참가 목표, 잘 좀 결정하자 이거죠. 물론 전시회 참가할 때 누구나 다, 이제 바이어를 만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어떠한 희망의 부풀어가지고 바이어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시 나갔을 때. 비판명 목표. 그쵸?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에 대한 기존의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참관. 단체 참관이라는 거는 기존 그 무역 그 수출 유관 기관에서 전시회를 정해놓고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서 어떤 품목에 대한 전시회 여기를 참가하는 것과 물론 그 부스 임차료는 다 무료죠. 예, 무료예요. 되게 다. 선정만 되면 신청해서 선정되면 무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별 참가가 있다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참가 신청을 할 때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그 다음에 업종별 단체에서 한국관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한국관을 구성한다 했을 때 전시장 나가보면 큰 글자로 코리안 파빌리언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코리아 한국 전시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동일한 그 유사한 제품군들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한국관을 만든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한국관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뭐에 비해서요? 상대적 그랬으니까 중국에 비해서 중국의 빨간 그 오송홍기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3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대행 에이전트, 국내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 해외 전시 에이전트들이. 예, 뭐 국내 업체들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업체들의 국내 에이전트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자생한 그 전시 대행사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본의 빅사이트다. 아니면 독일의 디셀도르프,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다. 그거 다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예.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그거겠죠. 단체가 나갈 때. 그냥 국내 그 코트라나 무역협회에다 신청하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해외 국내 전시 에이전트. 거기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때도 그냥 신청서를 한국어로 제출하면 돼요. 근데 이제 현지의 전시 에이전트 직접 할 때, 만약에 뭐 미국이다. 미국 라스베가스 뭐 커스텀 프루프다. 화장품 전시회. 아니면 독일의 몰드 금연 관련되는 뭐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다. 그럼 그때는 이제 영문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것도 어렵진 않아요. 작성하는 게. 신청서 작성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 신청할 때는 부가 서비스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부가 서비스가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은 각종 그 사무기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이거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들 많아요.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화기나 팩스나 이런 것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요새 뭐 전화나 팩스 이런 거 신청을 잘 안 하죠. 그냥 인터넷 와이파이만 그냥 터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터넷 하는 것도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젊은 직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저기 뭐 무슨 뭐 스팟인가 뭐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주최직에 신청하면 이것도 돈 많이 받거든요. 시간당 얼마 막 이렇게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어디 싱가포르인가 나왔더니 시간당 막 받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뭐 압축 공기 뭐 이런 것들 제품에 따라 가지고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소비자다. 그럼 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필요 없겠죠. 다만 그 일반적인 그 품목이더라도 그건 필요해요. 뭐냐면 조명. 왜냐면 이 조명을 달아놔야지 제품을 이렇게 쫙 조명에 비춰줘야지만 그 제품이 잘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청소나 경비나 보험 등. 이건 이제 나라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여기까지 신경이 안 쓰대요. 예, 청소를 그냥 해주고요. 경비도 뭐 그냥 굉장히 삼엄하게 해줘요. 예. 시큐리티들이 있으니까 보험 이런 것도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시회 참가 신청할 때는 딱 그 세 가지예요. 뭐냐면 단체관이냐 아니면 개별 참가냐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참가냐 이 세 개죠. 제일 편한 거는 물론 편하긴 하죠. 그래서 국내 유관기관에서 예, 전시회를 선정해 놓고 그 전시 참가자들, 엑스피터를 모집하는 그런 전시가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으세요. 예. 한번 경험을 좀 쌓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시대행 에이전트들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거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 이용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 현지 업체하고 현지 그 오거나이저하고 직접 그 컨택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딱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유관기관 통해서 하는 거 100% 지원받고 그러니까 부수비 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전시대행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유관기관에서 하더라도 에이전트를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현지 직접 연락해가지고 내 돈 주고 참가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 신청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스를 임차를 할 때요. 기본 부스라는 게 있고 독립 부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기본 부스 그러면 부스에다가 일단 그 프론트 데스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부스 안에 어떤 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 한 서너 개 이걸 갖춰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러스페이스 그래가지고 그냥 면적만 딱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무기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부스를 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빈 공간만 얼마 이렇게 빌려주는 데가 있고요. 빈 공간에다가 기본적으로 물품 보관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그 프론트 데스크 하나, 그 안내 데스크요, 책상, 그 다음에 뭐 상담용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격은 다 다르죠. 예.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본 부스다 그러면 조금 좀 신청할 게 많지는 않은데 러스페이스다 조립 부스다 그러면 그때는 신청할 것들이 좀 많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시회 참가 신청할 때도 딱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면적만 제공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사무 어떤 기기들이 있느냐. 근데 사무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있더라도 또 신청은 더 해야 돼요. 물론 돈은 더 내야죠. 근데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비싸요. 그걸 빨리 할수록 싸요. 시간이 지나면 비싸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아, 뭐야. 그럼 나는 가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니까, 책상 하나 빌리는 것도 뭐, 한 4, 50불 뭐 이렇게 하니까, 나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사올게. 안 돼요. 외부에서 반입은 안 돼요.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저는 라스베가스 전시회 나왔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는 편이라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월마트 가가지고 그 간단한 그 의자나 뭐 이거 사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 이런 거 잘 신청을 하시고요. 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신청하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부스 도면을 미리 잘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